네, 이번엔 포커스 창입니다. 경기도에서 출발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학생인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양쪽의 인식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충청북도 교육청에선 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충북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학생들. 그들이 인권 조례란 법령을 통해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시도였다. 굉장히 학교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인간다운 그런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출발이 되어야만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3월 초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됐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스스로 선택하고 두발이나 복장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학생에게 있음을 조례로서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제해왔던 것을 보다 자유롭게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일관된 경쟁 논리라든지 성적 우수 학생 중심의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이 뒤로 밀렸었고 학생들의 개성이 좀 묻혔었지요. 최소한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부터 좀 고쳐보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만드는 정책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거의 시작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이미 학생들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학생 생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번 규정을 들여다보고 아이들에게 과연 정말로 통제를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 학교 생활 규정 자체라도 우선 분석을 해보고 정말로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학교의 어떤 그 규정 자체도 분석도 없이 또 학교에서 모든 것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마치 우리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학교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반영해 만든 학생 생활 규정이 있고 특히 체벌은 모든 학교 현장에서 사라져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적절한 규제 없이 너무 많은 자유를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뿐 아니라 교사의 권위,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체벌, 두발, 복장 이런 것을 허용한다면은 결국 학생들이 나아가서 신분 이탈성도 가능하고 또 표현 참여의 자유도 너무 심해서 학생으로서의 신분도 또 나갈 수 있고 또 심지어 폭력과 선생님들의 폭행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원천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교육의 반목과 갈등이 조장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붕괴성까지 나올 수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그렇다면 이미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는 어떨까? 경기도 시흥시의 한 중학교를 찾았다.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이 학교는 아침 등교 모습부터 색다르게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감기 걸렸냐? 현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학생 주임 교사가 900여 명의 학생들을 일일이 90도 인사를 하며 정중하게 맞이한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안녕하십니까. 등교길 인사를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실시한 결과 아이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두발, 복장, 지각 이런
지도 단속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애들하고 만나는 아침 풍경이 전체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 후에 더 많이 좀 바뀌었는데 인사하는 법도 잘 모르고 사실은 저희가 강압적으로 또 인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보여주면 애들이 따라 배울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처음에 인사할 때는 애들도 잘 인사 못했거든요.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사의 변화는 아이들도 변화시켰다. 이 학교는 선도부 대신 바른 생활비를 운영하며 학생들끼리도 아침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결과 학교 분위기가 밝아졌고 교사를 대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네, 상쾌해요. 선생님처럼 인사해 주시면. 어때요, 우리? 등교길이요. 일단 제일 재밌고요. 선생님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교사가 아이들을 존중하는 방침은 학교 수업에도 적용되었다. 선생님이 주도하는 일방적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선생님은 이 수업이 좀 더 활발해지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동안 어렵기만 느껴졌던 수학 시간에 아이들은 더 흥미를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업 시간은 당연히 학생 위주로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저만 떠들어가지고는 저는 이미 아는 내용을 떠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하나라도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 혁신을 한 결과 집중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한다.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이 없어져 체벌도 자연스레 사라졌고 무엇보다 학습 분야가 하나도 없을 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랑 있을 때는 좀 지루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뭐 이거 해라, 이번에는 이런 거 해야 된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공부하고 좀 더 자유롭고 뭔가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보면 인식의 전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시하고 지적하지 않아도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도움을 주는 형태로 바꾸고 나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친구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친구 같아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화면하고 그러니까 너무 예의 안 갖추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얘도 같이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뭐 하지 마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뭐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갖고 학생들 권유를 하시니까 학생들이 그거에 따라서 좀 따라가고 이렇게 선생님들 좀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가르치는 존재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잡이 같은 존재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인권이 상승되면 교권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로 해결되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 교사도 함께 변하게 된 것이다. 저희들이 학생을 한 개인의 그 인격체로 인간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같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또 저희들이 주어야 학생들도 저희들한테 주듯이 사소한 것부터 학생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학생들도 저희들한테 더불어서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교권도 더 학생들이 유해지는 계기가 돼서 저희 학교에서는 뭐 지금 선생님들과 학생과의 그 부딪힘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곡중학교의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3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만든 조례의 내용은 놀랍게도 다른 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 생활 지도가 지나치게 방만해질 것이란 어른들의 우려가 빗나간 것이다.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학생들이 약간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를 하려고 하고 저희가 또 만드니까 저희가 더 잘 지키게 되는 것 같고 그래요.
하지만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장곡중학교는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범학교로 지정돼 여러 가지 지원과 꾸준한 노력을 했고 전국에서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참관할 만큼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얼마 전 경기도 교육청에서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인권 조례가 실시된 이후 행복해졌다고 느낀 교사와 학생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권 조례가 잘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월에 공청회도 열었고 올해 우리가 4월에도 공청회를 열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12월에는 완전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4월에 공청회 열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선생님들의 논의가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면들이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시작된 경기도발 학생인권 조례. 과연 학교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지금 충북에도 뜨거운 논의가 필요할 때다. 네, 학생 인권 조례가 추진 초기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이유, 그리고 먼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유 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시고 나서 소감. 네, 저 장곡중학교 정말 멋있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등교하면서 학교 오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할 때 예.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교길이 그렇게 기쁘게 가는 길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누구야 라고 불러주기 전에 또 아들아 이렇게 불러준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너무 신나하는 저희 아이를 볼 때 정말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이들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 인권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행복 추구권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건데요. 특히나 지금 한창 청소년기에 우리가 그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이들이지만 사실 지금 많은 자유와 그리고 한창 뛰놀고 싶을 때인데 사실 공부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특히나 입시 위주의 우리의 교육 정책들, 어른들도 사실 많은 부분들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또 쉽게 저희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을 학생들한테 그저 미래를 위해서 참으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한테는 정말로 그 삶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인권 조례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가장 필요하죠. 더군다나 지금 그 많은 그리고 청소년기에 사실 사춘기도 거치고 이러면서 가정에서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선생님들 사실 그러한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대단하시죠. 예. 근데 이러한 그렇지만 선생님들에 따라서 또 우리 학생들이 바르고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기본적인 거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주어질 때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바로 어른으로서도 그 기본적인 권리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제하는 사회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통제보다는 오히려 자유 그리고 또한 자유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자유를 주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미 사실 그런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아직은 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 조례 내용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 학생 인권보다는 교권 신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이미 경기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충북 학생 인권 조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북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본부는 이제 주민 발의 형식으로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미래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가 행복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인데요. 현재를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과연 그러한 길들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좀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사례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 경기도에서처럼 물론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사와 학부모까지도 함께 이러한 학교 인권 조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부모들도 사실 교육에 그저 같이 주체적인 입장인데요. 요즘에 학교에 보면은 공개 수업을 통해서 교원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평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함께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고요. 네. 바람직한 거는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 궁극적인 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결국은 이 현재를 행복하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것인지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영경 관장님 고맙습니다.